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스나이핑 아니면 상향 지원을 할 때는요, 명분과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의 성적, 전체적인 밸런스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닌데, 보통 배치 점수, 각 기관마다 나오는 것들도 저희도 다 확인을 해요. 다 확인을 하는데, 배치 점수는 말 그대로 참고형입니다. 올해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점수 체크를 하죠. 상위 누적표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거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파악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정시 지원 시 학생과 학부모가 종종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또 어떻게 해야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 원칙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원 원칙을 수시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 반드시 입학이라는 기준을 잡고 대학을 잡다 보니까 대학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데 재수는 하기 싫어. 반수도 하기 싫어. 올해 꼭 대학은 가고 싶어. 근데 어떻게든 대학을 올리고 싶어. 그렇게 지원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고, 아까처럼 대학을 조금이라도 올리자 그러면 조금은 낮은데, 예를 들면은 연대를 가고 싶은데 신학과라도 좋아. 그래서 무조건 좀 점수가 낮은데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이게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지원 원칙을 수시로 바꾸거나 그렇게 되면 전략을 잡을 때 굉장히 혼돈이 많이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경쟁률, 그 부분도 마지막 날, 전날 저녁 경쟁률과 마지막 날 오전 경쟁률 체크해서 그 경쟁률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이 전문가한테 조언을 좀 얻으러 오시잖아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런 케이스로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안 좋은데요. 올해 막 의대 증원도 됐고 막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이럴 때 빈틈이 없을까요? 빵꾸 날 데가 없을까요? 스나이핑을 하고 싶은데 좀 그것들 좀 잡아서 좀 전략적으로 좀 상향으로 지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올해도 많으실 거예요. 매년 그런 분들은 많으신데,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컨설턴트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스나이핑을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무조건 떨어질 때야 그냥 나의 만족, 쓰고 떨어지자 라는 개념으로 지원 전략을 잡으시는 거면 굳이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스나이핑 아니면 상향 지원을 할 때는요, 명분과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의 성적, 전체적인 밸런스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닌데 수학을 너무 잘 봤어. 근데 이 학교는 수학 반영 비율이 너무 높아. 그래서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환산 점수상에서는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빠져나갈 구조까지 생각을 했을 때 배치 라인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두 단계를 올려도 추합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럼 여기 좀 전략적으로 좀 올려 써보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매년 그런 것들이 딱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학생의 성적,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점수의 조합,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어떤 학생은 좀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고, 어떤 학생은 그 구조가 너무 안 좋아서 올렸을 수가 없는 학생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스나이핑, 그리고 컨설턴트들한테 무조건 찍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컨설턴트들이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이런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 막상 이게 지원을 할 때요, 이건 조언을 구하지 않고 혼자서 이제 분석을 할 때, 나군에다가 나 이 학과를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학과가 없어졌대요. 알고 봤더니 모집군을 착각을 한 거야. 대학들 중에서 분할 모집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군, 나군 분할 모집을 해. 근데 이 모집 단위가 나군이 아니고 가군에 있었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군에서 전체를 다 뽑는 대학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보통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들을 고민을 할 때 A학과는 가군에서, B학과는 나군에서 뽑는데 이거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나군에다 이 모집 단위를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원서접수 사이트에 딱 들어갔더니만 없어요. 그 모집 단위가. 알고 봤더니 가군에 있었던 거야. 그 모집 군을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부득이하게 이런 케이스가
없기를 바라는데 항상 매년 한두 명씩 꼭 이런 케이스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끝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끝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서 마감일에 접수 시간이 대학마다 접수 마감 시간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걸 착각해서 지원을 못하거나 아니면 간혹 가다가 원서 접수 사이트가 너무 인원들이 많이 몰려서 먹통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계속 버벅버벅 거리다가 제 시간에 원서 접수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학생 책임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건 좋지만 막 원서 접수 마감 막 30분 전까지 그리고 실제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결제까지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그래도 최소 원서 접수 마감 한두 시간 전까지는 원서 접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막 5분 남겨놓고 10분 남겨놓고 막 지원하려고 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결제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정시 컨설팅 하실 때 꼭 지키는 원칙 같은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도 2002년부터 입시를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23년, 거의 24년 차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배치표 있잖아요. 보통 배치 점수 각 기관마다 나오는 것들도 저희도 다 확인을 해요. 다 확인을 하는데 배치 점수는 말 그대로 참고형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들이 기관마다 배치 점수를 보실 때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기관마다 자체 기준이기 때문에 점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는 저는 꼭 지키고 가요. 왜냐면 첫 번째는 단순 그 점수만을 갖고서 올해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점수 체크를 하죠. 상위 누적표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거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원 흐름 파악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거다 유추는 돼요. 유추는 되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유추랑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흐름 파악에 따라서 약간 더 배치 라인을 높게 잡는 경우도 있고 낮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 흐름 파악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한테는 가장 좀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마른 전문가라고 해도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혼자서 분석을 하게 되면 틀이라는 게 좀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 자료가 오잖아요. 그럼 저 혼자서 분석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팀들이 다 같이 한 학생 자료를 좀 크로스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혼자서 분석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혼자 분석할 때 놓치는 것들이 있고 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저는 크게 두 가지는 꼭 지키려고 하는 게 단순 점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의 지원 흐름을 좀 파악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서 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믿을 만한 전문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크로스로 체크해서 좀 다각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지원 흐름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의대 솔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든가 아니면 뭐 인공지능학과가 더 인기가 좋아져서 애들이 선호한다든가 이런 걸까요? 그렇죠. 이제 학과별 지원 흐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번에 뭐 다군에 많은 대학들이 또 신설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위권 대학 분포 아이들이 어디로 지원을 할 거다. 그러면 가군에 뭐 서울대를 쓰고 그리고 나군에서 뭐 약대를 쓰고 하는 애들이 다군에선 다 그대로 몰릴 거야. 보험성 지원으로. 근데 생각보다 그대로 몰리는 아이들보다는 성대로 빠지는 애들이 많아졌더라.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분포들도 군별 분포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들은 저희들이 다 분석은 해놓고 유추는 해놔요. 추론을 해놓는데 실제 상담을 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의 피드백이 있어야 지원 흐름이 우리가 유추한 대로 흘러가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이 대학은 빡빡해지겠구나. 점수가 좀 더 높아지겠구나. 아니면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갈 아이들이 좀 보험성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가 있구나. 그럼 점수가 최종 커트라인이 좀 낮아지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민감하게 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컨설팅 할 때 정시 원서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에?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정시 컨설팅이 초반에 받을 때보다 점점 그러니까 마지막 정시 원서 지원 직전일과 직전전일을 비싸게 받는 곳이 있던데요. 그래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서 접수 당일하고 마지막 날하고 그 전날은 아예 컨설팅을 안 받아요. 왜냐면 그 전에 컨설팅을 했다가 이런 지원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초반에 컨설팅을 했다가 예상했던 흐름이랑 달라졌어.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뭐 전화를 하든 뭐를 하든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는 시간을 저는 보통 마지막 날하고 그 전날은 그렇게 체크하는 형식으로 두기 때문에 그날은 오프라인 컨설팅을 안 받거든요. 대신 소장님은 이제 애프터 서비스 콜을 주시는군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분석해서 상담한 거에서 변화 흐름이 보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연락을 드려야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 학생과 학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가 있는 게 보통 아이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학교 몇 학년 때 가니? 그러면 고등학교 4학년 때 간대요. 그만큼 재수가 좀 편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군지를 갈수록 재수를 좀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정시 상담을 할 때는요. 벌써 오면서부터 저 재수할 건데요. 아니면 반수할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상담을 받을 때 이것도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수를.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수능 시험 보고 나서 나오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올해 수능은 아닌 것 같아. 엄마, 나 재수할게. 진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재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재수를 하더라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혹시 원하는 성적을 못 얻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전략도 경험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재수를 할 때 성공하는 아이들은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좀 도끼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초반은 다 열심히 해요. 근데 한 5월달, 6월달 되고 좀 날씨 따뜻해지고 이제 여름 다가오면 그때부터 아이들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6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 아이들 멘탈이 바사삭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다시 재도전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은요. 정신 멘탈 부정이거든요. 자, 수능이 흔들렸어요? 이건 바닥을 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정시 전략도 한번 고민해보고 지원도 해보고 그리고 결과물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됐구나 다행이다. 근데도 그 합격증을 접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재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에 성적이 좀 안 좋았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시 전략은 잡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대학 라인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조차 떨어지면 그럼 진짜 최악의 2월달을 보내게 되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선. 근데 그 경험이 정말 자다가도 어떤 아이들은요. 딱 그 꿈을 꾼대요. 성적표 합격자 클릭 딱 했는데 빨간색 글씨로 불합격 딱 떴을 때 그때 받은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 느낌 받기 싫어서 이 악물고 힘들어서 버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입시의 끝은 수능이 아니에요.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고 정시 지원하고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는 입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경험이고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재수를 쉽게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 재수를 하더라도 올해 입시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라. 그래야 그것들이 씨앗이 되고 밑바탕이 돼서 다음에 도전을 할 때 원하는 목표 대학에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재수생은 깡통 재수생이라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사실상 재학생들이 재수생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죠.
무늬만 재수생이 되지 말아라. 그쵸.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은 진짜 공감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재수를 할 때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 그만큼 재수를 하다 보니까 아니면 삼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적인 거, 부모님한테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투자한 거 이상의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아깝게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올해 입시를 최선을 다해서 보는 학생들이 혹시 다시 도전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